여러분들 요새는 또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미쳤다고들 하죠. 아르헨티나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진짜 양심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우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1년에 71% 수준이다구리.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구리 라고 해서 연 71%면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마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명 저번 달에 52%였던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 60%로 올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올 8월 아르헨티나는 60%였던 기준금리 69.5%로 와, 두 달 만에 거의 기준금리를 20%를 올린 거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금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가 연 20%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뭐 기준금리가 69%면 불법 사채의 3배 수준이에요. 아주 그냥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아르헨티나에 또 뭔 일이 터졌길래 2022년 모든 경제 부분에서 다 터져나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구경해보기 전에요, 과거 아르헨티나가 잘 나갈 때는 어땠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원래 적당히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0위권인데 아르헨티나가 5위였다고 하면 뭐 말 다 했죠. 진짜 잘 나갔어요. 우리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이 30배나 되는 개넓은 땅덩어리에 목축업과 농업, 자연자원까지 원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땅도 넓고 미네랄 빵빵하고 가스도 많고 뭐 솔직히 괜찮았죠. 하지만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2021년을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 63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의 인플레이션율이 1년간 70%가 넘는다고 했었잖아요. 마치 아르헨티나의 지폐인 페소화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살살 녹아내려요. 작년 9월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10,000원 주고 먹었으면 지금은 같은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17,000원은 줘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사람들은 페소화로 저축 따위는 안 하고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스테이크를 사 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오를 거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올해 페소화 차트가 아니 솔직히 무슨 가치가 녹아내리는 폭이 너무 일정해서 이상할 정도예요. 이거 보세요, 너무 부드럽게 떨어지잖아. 올해 7월 딱 한 달 동안에만요 페소화의 가치는 40%나 떡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만 이렇게 가치가 녹아내렸냐? 그것도 아니고요. 2009년에 이렇게 하락빔을 쳐맞은 것도 이상한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쭉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2021년 9월 달러당 페소화의 환율은요 1달러당 98페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9월 1년 만에 페소화의 환율은요 1달러당 139페소로 그냥 하염없이 가치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르헨의 중앙은행이 내놓는 공식 환율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요 아르헨티나에선 달러의 암시장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를 많이 사지 말라고요 1인당 달러 거래를 200달러로 제한해둔 법이 있어서 사람들은 뭐 달러를 더 많이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그냥 불법 암시장 가서 거래하는 거예요. 현재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가격도 믿지 못할 수준인 게요, 작년에 1달러에 180페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1달러 사는데 298페소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아찔하게 떨어지는 가치 하락이에요. 이런 페소화의 가치 하락은요 안 그래도 정신 나간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월급, 실질 임금마저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만 뭐 9번째라는 둥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갚질 못해서 빌빌대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뉴스가 진짜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아르헨티나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게 조금 보이시죠? 그런데 아르헨이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세게 겪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게 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잘못이 또 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정치 역사를 보면요 1940년대에 등장했던 대통령이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론 형님이 194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이때 무슨 말을 하냐, 나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만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
위해 돈을 쓰겠습니다. 식량이며 주택, 교육,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짜로 보조금을 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결국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가난한 빈민들 입장에서야 페론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후에 페론 대통령은요, 다수 대중을 위한 정치, 나라의 고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인기만을 얻기 위한 정치, 포퓰리즘을 제대로 시작해요. 노동자를 위해서 돈도 뿌리고 큰 정보를 지향해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것 같은 정책이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 나라의 돈이 비어가는 거 신경 안 쓰고요,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냈죠. 물론 10년 동안 페론주의로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임금이 47%나 인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페론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는 바람에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기업들 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국제 경쟁에서 비벼볼 수도 없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요, 지속적인 무역 적자, 불어나는 빚에 막 허덕이기 시작해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 결국엔 경제가 급속하게 무너졌고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페론주의의 문제점을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요, 정치인 입장에서야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아르헨티나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빈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는 정책을 내겠다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약속한 대로 정부가 세금을 걷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에 돈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페소화가 모자라서 복지 정책을 못 쏘고 돈 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써요. 페소화를 그냥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죠. 쓸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찍어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권력이 있다고요. 일단은 겉으로 생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쳐도요, 이 페소화가 너무 많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페소화의 가치는 개떡락하는 거예요. 한편으론요,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슬슬 무역 적자가 심해지기 시작하겠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0페소면은 1달러 살 거 이제는 막 200페소를 줘야 돼. 계속해서 아르헨티나는요, 달러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가 모자르다고요? 그냥 빌려오면 그만이야 라고 해서 달러가 없으면 빌려서 땡겨오고 정치하기 쉬워요. 페소가 모자르면 찍어내면 되고, 국민들의 인기가 얻고 싶다? 그러면은 페론주의를 앞세워서 저기 옆에 있는 정당놈의 새끼들보다 더더욱이 현금성 정책, 퍼주기 정책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뽑히니까.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는 세수도 모자라. 근데 돈은 또 많이 써야 돼. 페소화는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고만 있는데 외국 빚은 갚으려고 해보니까 더 부담만 돼요.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페론주의가 1940년대 얘기니까 현재 2020년대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얘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아직도 이런 페론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페론주의가 시작된 게 1940년대일 뿐 현재까지도 페론주의는 돈 주겠다면서 경제 회복을 약속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2019년에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형님이거든요. 이 형님도 페론주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대선에서부터 페론주의의 부활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었고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생각하지도 않고 위기 극복을 하려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요,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통화량을 늘리면서까지 과도하게 공공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안타까운 게요,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모든 정당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퍼주기식 복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뽑히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결과는 똑같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돈만 뿌리겠다고 지출 확대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재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잠깐 아르헨티나의 복지 정책 중에서 조금 인상 깊은 것들만 얘기해드리면요, 전기 보조금, 휘발유 보조금, 대중교통 보조금, 막 이런 보조금부터요,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 지급, 대단하죠. 집세 보조금에 연금 지급액 확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연금 수령액도 뭐 몇 %씩 찔끔찔끔 올린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한 번에 연금 수령액을 7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렇게 뻘짓하고 있는데 IMF는 뭘 믿고 이 아르헨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나 싶죠. 아르헨은 지금까지 IMF에서 돈 빌린 것만 해도 총 20번이 넘습니다.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아르헨티나한테 재정 적자 좀 줄이라고 엄격하게 통화 정책해서 페소화 찍어내지 말라고는 하지만 아르헨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IMF 놈들 너무 호구 새끼들 아닙니까? 내가 한두 번 디폴트 낸 것도 아닌데 계속 돈 빌려주던데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돈 찍어내서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정치 타락에 빠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물론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뭐라도 똥꼬쇼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이미 바닥나버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부유세 징수 정책이거든요. 부유세라고 하면 부유층들한테만 납세를 받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받는 부자세예요. 정작 빈민들한테는 세금을 못 받으니까 부자들한테만 걷겠다는 거지. 우리 아르헨티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곧 돈 많으신 분들, 하나로는 약 2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부자한테만 세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자산이 진짜 많은 최상위 소득층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세금 내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부유층 납세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매우 강하게 부자들이 반발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징수 목표에 당연히 실패했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은요, 부유세 정책을 내기도 전에 미리 자산들을 해외로 빼돌려 놨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니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괜히 뻘짓했다가 자본을 해외로 이탈만 시킨 거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냈던 정책이 가격 상한제인데, 가격 상한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특정 물건에다가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에 막 70%씩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죠.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 그냥 앉아서 손해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했었던 가격 상한제를 지키는 곳은 없었고요. 몰래 암시장에서 거래하면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과 비슷하게요,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도 겁나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7월 초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이 사임하고 후임 경제장관을 모셔왔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한 달 만에 또 교체가 됐고요. 8월 초에 또 새로운 경제장관이 나온 게 이 형님이에요. 경제를 말아먹으니까 경제장관을 자주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이런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사는 모습 진짜 혼돈 그 자체거든요. 일단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꾸준히 몇 년 동안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페소화로 월급을 받는 그 즉시 페소화를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선 돈을 빨리 써야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참 웃긴 게요,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페소화를 다 터는 것도 터는 건데요, 미래에 생길 페소화도 미리 땡겨서 소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에 생길 돈을 쓰는 법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할부로 물건을 사면 돼요. 왜냐, 할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의 페소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할부금을 갚아봤자 뭐 그때 가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할부 이자를 겁나 높게 받아봤자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1년간 할부 이자가 총 50%인데 1년간 인플레이션이 70%다? 그러면 나중에 할부로 모두 갚을 때 20%만큼 개이득 보는 거잖아요. 할부를 미리 긁어놓은 사람들의 심리는요, 미래의 페소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매우 많이 떨어질 거다 라는 것에 투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면 진짜 개이득 보는 거죠. 실제로 할부를 긁어놓은 사람들은요, 개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페소화의 가치는 진짜로 꾸준히 떡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다가 할부 때려버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저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매일매일 돈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저축은요, 가치가 매우 안정적인 달러를 사는 겁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에서의 달러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안정적인 저축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RN 사람들은요, 페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에 70%가 넘게 빠지는 페소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안전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페소와의 신뢰는 비트코인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3분의 1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암호화폐를 매매한다고도 답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재정은 다 망가졌고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해서 패런주의만, 복지 정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에서 빌린 돈은 계속 불어나서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도 폭망, 정치적으로도 폭망, 사회적으로도 다 폭망 상태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